여러분 카드 할부가 역대 최고라. 저는 쓸 돈이 없어요. 이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1년 새 신용카드 할부 건수 증가율입니다. 할부 건수 증가율. 이게 뭐 지금 보시면 할부 건수 증가율이 지금 15.7%잖아요. 그죠? 15.7%. 할부 건수가 1년 사이에 15.7%가 늘어난다. 야,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일시불로 못 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늘어나는 게 15.7%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를 쓰는 사람은 일단 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카드가 물론 뭐 카드 할부를 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뭐 카드 쓰는 사람이 다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 할부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이 지표를 보면 야 우리 경제 진짜 위험하다. 왜 위험하느냐. 할부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를 그만큼 줄인다는 뜻도 됩니다. 또 돈이 그만큼 없다는 뜻도 되고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물론 절반 다 차지하지는 않지만요. 뭐 한 45%? 나머지 수출이 한 40%? 나머지 한 15%가 투자 뭐 이렇게 경제 성장률에서 핵심적으로 이게 차지를 하는데 이게 소비가 줄어들면 이거 심각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2020년에 신용카드 할부 건수 볼까요? 3,210만 건이에요. 3,210만 건. 2022년에 불과 말입니다. 4년 만에 3,923만 건입니다. 당장 눈으로만 딱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요. 700만 건이 늘었습니다. 700만 건. 700만 건이 늘었다는 것은 30% 가까이 늘었다는 30% 가까이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충격으로 보입니다. 근데 금액은 더 심각합니다. 금액은 2018년에 9조 8,04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2조 4,141억 원입니다. 금액은. 금액도 지금 2018년 대비해 보면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죠. 결코 말입니다. 거의 30% 더 올랐으니까요. 이게 할부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시불이 부담이 되니까 좀 나눠서 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결국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이 커지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소액을 일시불로 치르던 사람들 가운데 말입니다. 적어도 5만 원 이하는 소액이잖아요. 5만 원 이하조차도 2 내지 3개월로 할부로 이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2 내지 3개월 5만 원을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옛날처럼 카드 할부한다고요. 무이자가 아닙니다. 요즘 무이자 대폭 줄였습니다. 할부 금융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이게 수수료가 많을 때는요. 법정 최고 금리까지 올라갑니다. 19.9% 20%가 법정 최고 금리거든요. 그럼 19.9%까지 올라갑니다. 무이자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2, 3개월이면 뭐 할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2, 3개월짜리 잘 없습니다. 4개월이 넘어가면 무조건 할부로 돌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심각하죠. 이렇게 할부를 돌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리볼빙이라고 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번 달에 일시불로 갚지 않고 나중에 갚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리볼빙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2021년 12월만 하더라도요. 6조 1,44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딱 1년 만에 말입니다. 7조
3,574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19.7%가 늘은 건데요. 야, 이건 충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충격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2021년 말 대비해서 20%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앞으로 갚을 날이 진짜 힘들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볼빙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여력이 부족한 사람이 사용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건 다중채무자나 저신용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볼빙도 폭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리볼빙 수수료가 장난 아닙니다. 평균 수수료가 18.4%예요. 18.4%. 이자를 18.4% 낸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이러다가 펑 하고 터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요. 다시 말해서 카드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리볼빙 금액이 7조 3,574억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실제 8개 카드사의 연체 금액을 보면요. 지금 1개월 이상 연체자가 1조 4,076억 원입니다. 2021년 말 대비해 보면 10.7% 늘어났습니다. 10.7%. 그러니까 리볼빙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할부금융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리볼빙이나 이게 할부금융이 12조 4,114억 원, 리볼빙이 7조 이게 3,574억 원, 두 개 합치면 20조예요. 20조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한번 터지면 인정사정 없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카드거든요. 지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영업자들 지금 카드 돌려막기 이거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는요. 물건은 계속 사야 돼요. 그래야지 물건을 만들어서 팔죠. 근데 물건을 살 물건대도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떤 식이든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든. 그렇지 않으면 카드 돌려막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출 안 해주잖아요. 오죽했으면 중소기업 부에서 정책자금을 푼다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너도 나도 정책자금 받으려고 가잖아요. 그 이유가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 돈이 안 그래도 없는데 이게 뭐 카드 론을 빌리는데도 요즘은 만만치가 않다고 해요. 카드 론도 수수료가 비싸잖아요. 근데 카드 론도 만만치 않고 하니까 그냥 카드로 긁는 겁니다. 카드로 긁고요. 그것을 계속 한꺼번에 못 내니까 뭐 할부로 이월하든가 아니면 리볼빙으로 이월해서 조금씩 갚아가는데 문제는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매출이 일어나줘야지 이게 할부 이자라도 갚고요. 리볼빙 이자라도 갚는데 매출이 아직까지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영업이익이 높아야 되잖아요. 영업이익이 높지 않습니다. 인건비에 세금에 공과금에 여기에다가 식재료비까지 포함을 하면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죽어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카드 사태 같은 최악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카드 사태도 저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대비하는 자세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입니다. 현장이 좋아지면 제가 좋아지는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좋다. 이렇게 어디만 좋은 거 이거는 아니고요. 현장 전체, 시장 전체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시장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으로 방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예, 제가 힘 빠지는 이야기 했다고요? 아닙니다. 현실을 알고 나면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니까요. 여러분, 현실은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는 어떻게 준비해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더 좋아지는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